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말입니다. 일단 마감된 미증시를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빠졌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가 되더라도 미증시 중에서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받고 있는 영향권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월요일 날 장 시작함과 동시에 약간의 하락 부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빠진다고 해도 22평 전후의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그 하락폭이 단기간의 상승폭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23년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폭이 상당히 크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따진다면 거의 20배, 200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미증시도 빠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HBM 관련주를 포함해서 미증시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유, 그건 AI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PC의 구조 그리고 PC 시장의 역사나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성능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는 지금 거의 뭐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보잖아요. 그게 B200이죠. B200을 보면 비메모리 성능, 그렇죠? GPU의 성능은 거의 뭐 압도적일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정확하게 고사양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렇죠? HBM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시세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뭐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의 또는 한미반도체의 그쵸? 이 두 기업 중에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딱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낸 부분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요. 왜? 24년도 결산 실적이 나오는 건 25년 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실적이 좋은데 왜 그때 가서 주가 피크가 나오는 거냐?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돈을 갖고 오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쪽이 고객사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어요. AI 시대가 오면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걸 보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AI 시대가 왔고 이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즉 밭을 갈고 있는 그런 거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은 어디예요? 엔비디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데 그 밭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이닉스에서 HBM, 그쵸? 밭에 포함되는 HBM을 만드는 장비가 들어가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엔비디아가 그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물론 이쪽에서 HBM을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연결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 맨 앞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다. 약한 종목들 있죠. 실적이 좋은데 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시장이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을 딱 보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상황이 뭐 나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는 건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구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엔비디아가 빠졌다, 야 큰일 났다,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진짜 그냥 전혀 그냥 고려 대상에 삼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제 계좌의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기 1월 1일부터 올해 들어서 6월 22일, 그쵸? 오늘까지의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470%. 이번 주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수익, 그쵸? 지난주 대비해서 뭐 큰 폭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했을 때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원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원전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은 두산입니다. 뭐 두산으로도 한 15%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 그렇죠? 우리기술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냈죠. 여기 23%. 이렇게만 보면은 뭐 23%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한 종목, 그렇죠? 최근에 매매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보면 태성입니다. 태성. 자, 태성도 보면 여기 5월과 6월달 넘어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제가 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2주 안에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6월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룡산업, 덕산테크피아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데 재룡전기, 재룡산업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달에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그렇죠,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략한 결과, 그렇죠, 27%의, 그렇죠, 당일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동일한 패턴, 그렇죠, 동일한 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격 위주로 매매가 진행할 때 가능합니다. 가격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고요.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쵸, 제가 매매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이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쵸, 이 내용이 있었을 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올라가는 주식은 모두 비싸게 거래된다. 왜?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딱 보잖아요. 이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높다, 즉 고평가됐다, 이런 거를 자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평가됐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저평가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닙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렇죠, 천정에 있는 종목군들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왜 돈이 들어오는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복잡 다양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넣은 주체들, 즉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볼 때도 실적을 보면 매매를 못합니다. 23년도에 하이닉스 어땠어요? 적자예요. 하이닉스가 적자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HBM을 아직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만큼 올라간 건 아니지만 고가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사상 최고가 구간에 아직 못 달성했습니다. 아직까지도 96,800원인가까지 올라가려면 10% 이상의 상승세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2배가 올랐다. 근데 적자였다. 비싸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상 최고치의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실적은 최고치가 아니라는 건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주식에 대한 수익 구조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재룡산업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고, 최근에 뿐만 아니라 연초만 보더라도 자,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매수 매도한 결과 74.8%. 한미 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했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하는 시세를 낼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비싼 주식을 매수하는, 즉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매매하는 이 구조를 보면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죠. 당연히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진입 시에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 그런 가격대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게 될 건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태성이나 그리고 뭐 DIYC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볼 때 우리가 2주 안에 전환시키기 위한 가격대를 잡는 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 즉 매매 전략상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제가 다음 주에 한미 반도체에 타점이 나올 텐데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그럼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주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 비싼 주식을 매수하는 기술적인 내용, 타점, 이평선, 그쵸? 각도, 그리고 배열도, 기울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2229.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신호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 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